자, 이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딴짓거리고 하고 그러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마음에 상처될 수 있는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끔찍한 욕이죠. 예, 그러면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자, 우리 기권 한번 보자. 기권. 자,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 있는 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권이야. 그래서 이 기권이 분포하는 지역은 우리 지표면으로부터, 그러니까 0km죠? 약 1000km까지 퍼져 있는 것이 바로 공기, 기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권에서는 주의할 점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질소 기체입니다.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가스인데 일단 보면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H2O, 물 그러면 물은 수권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물 중에서도 수증기 있죠?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수증기, 얘는 기권에 포함됩니다. 얘는 수권이 아니야. 그렇지만 액체나 고체는 수권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H2O 수증기는 기권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 공기가 존재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의 차이 때문에? 중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요따구 그래프가 됐다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프 좀 짧게 드릴게요. 이쪽이 밀도가 되는 것이고요. 위쪽이 고도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아래쪽에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아래쪽 지표면에는 중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반면에 위쪽에는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좀 어려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을 바로 중력이라 불러요. 근데 중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F는 K R 제곱분의 스몰 m 곱하기 라지 m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력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공식인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M이라고 하는, 요 F라고 하는 것이 포스의 약자니까 이거 중력이란 말이야. 힘이란 말이야. 요게 중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K는 상수야. 몰라도 좋아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전혀 삶의 지장은 없어요. K가 몰라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돼. R. 이게 뭐냐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바로 R이라 표현해요.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지표면은 중력이 크게 작용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점점 작아져요.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스몰 m과 라지 m은 질량을 뜻합니다. 질량을 뜻하는 것이고요. 질량이 무거울수록 중력이 커진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지 m은 지구의 질량이고요. 스몰 m은 물질의 질량, 물체의 질량이야. 그래서 지구의 질량은 변함이 없지만 그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내 몸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몸을 지구에서 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를 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나는 되게 가볍지만, 그렇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거워진다면 지구가 나를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나를 들기가 힘들 것이다. 왜? 중력이 커지게 되니까 물체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 자, 요거 그래프 이해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기온 분포를 한번 볼까요? 기온 분포.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바뀌냐를 볼 건데 저번 시간에도 그걸 설명을 했어요. 우리 지구의 기권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수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뭐야?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 윤준이 주소 털리고요. 인스타 털리고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만 넣어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윤준의 이 이름은 일단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이 위험한 발음 하셨고요.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 자, 여기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또 하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은 태양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까? 지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까? 지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단순한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과 위쪽이 있고요. 아래쪽은 고도가 올라가서 점점 추워지는 거야. 점점 추워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때부터는 지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태양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점점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이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워진단 말이야. 원래는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로 가정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구에는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자, 오존층의 정체를 한번 보자. 오존의 화학식은 O3입니다. O3. 이게 오존인데 이 오존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는 강력한 자외선, 굉장히 에너지가 크죠. 자외선을 흡수해 준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흡수해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표면에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산소를 갖고 만들었어요. 그럼 지구 옛날부터 오존이 존재했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옛날에는 오존이 없었어요. 오존이 없었는데 아주 먼 옛날에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게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 long time ago.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옛날로 합시다. 아주 먼 옛날에 지구에 생명체가 없었던 시절에 지구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그 생명체가 누구냐면 바로 남세균이라고 하는 놈이야. 남세균. 아닙니다. 자, 남세균이고요. 이 남세균은 뭐 하는 놈이냐면 얘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에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고요. 얘가 열심히 광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 CO2와 물을 이용해서 비대에너지 흡수해서 포장 만들죠. 그 다음에 밖으로 방출되는 기체가 하나 있어. 무슨 기체야? 산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얘가 이 산소 기체를 방출합니다. 산소 기체를 방출하고요. 이 산소 기체가 우리 공기, 대기의 산소의 농도를 높여요. 높인 다음에 우리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진단 말이야. 높아지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나중에 뭘 바뀌어? 오존으로 변환돼요. 오존층으로 변환되고요. 이 오존층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생명체가 다 바닷속에 있었어요. 땅 위에는 생명체가 올라올 수가 없었어. 왜 올라올 수가 없었을까? 자외선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선블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체들이 썬블럭 바르고서 야 우리 육지로 수학여행 가자 막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 물속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남세균이 광합성에서 산소를 방출하고 그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남는 산소가 오존층으로 변환되어서 태양으로부터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단 말이야. 그럼 이때부터 놀랍게도 바닷속에 살던 생물들이 어디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을까? 땅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어요. 육상 생물이 이렇게 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존층이 아니라 우리 땅 위에 생명체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었던 원동력이 바로 오존층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생명체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존층의 비포와 애프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존층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 존재했을까? 바닷속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 이후로부터 땅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육상 생물이 출현했고 생물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수연이, 네가 여기 지금 땅 위에서 생명체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야? 오존층 덕분이야. 그렇죠. 남세균이고 결국 오존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따 집에 갈 때 하늘에 대고서 땡큐 오존 이렇게 인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물속에서 살아갈 운명이에요. 그렇죠? 참 땡큐죠.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근데 우리 지구에는 오존층은 존재합니다. 오존층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오존층이 존재해요. 그러면 오존층이 존재하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니까 오존층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올라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오존층이 존재하고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오존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 오존층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 자연스러운 흡수해서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따구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기온이고요. 여기가 고도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뭔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요.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크게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어요. 근데 이거는 충격적이게도요. 중3 때도 나오고요. 고1 때도 나옵니다. 고2 때도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얘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아래쪽 이름부터 한번 볼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나 혼자 떨리면 너무 힘들어요. I'm so tire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아, 타이어드가 뭔 뜻인지 알죠? 그게 왜 힘든 거냐면 타이어를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 자, 학교 시험 문제 써요? 타이어를 짊어지셨어요. 이렇게 알겠지? 자, 절대 내 얘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그렇다 그러면 안 돼. 자, 요거 뭐야? 요거 대류권. 요건 뭐야? 요 이름. 성층권. 요거. 중간권. 이거 이름 뭐 잃어버리면 안 돼. 중간권. 요거는 열권. 이렇게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특징 빠르게 정리합니다. 특징. 자, 대류권 한번 보자. 자, 대류권의 특징은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럼 얘가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쪽과 아래쪽을 봤을 때 이 아래쪽은 고온이고 위쪽이 저온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밀도 한번 보자. 밀도. 무게를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공기가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밀도가 작단 말이야.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고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위에 있고 가벼운 것이 아래쪽에 있어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요. 마치 가부수가 됐으니까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층입니다. 불안정한 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무거운 층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우린 이 현상을 뭐라 불러? 대류 현상이라 불러. 이거 기억하자. 불안정해요. 그래서 아래 위가 바뀌어. 그런 것을 바로 대류 현상이라 부르고요. 근데 이 대류 현상과 더불어서 같이 쌍으로 기억했다는 게 있어. 이 대류, 위아래 공기가 움직인단 말이야.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뭔가 생겨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가자. 객관식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때 뭐가 생겨. 예,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예, 마치 내 암산 실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암산을 문제가 다 나오지 않는데 벌써 답을 말하죠. 그 정도로 빠른데. 예, 객관식 문제 보기를 말하기 전에 벌써 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은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서 배우겠지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속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힌 거야. 그 물방울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무거워서 어떻게 될까?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이걸 뭐라 불러? 비. 그렇죠? 바로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대류현상 때문에 뭐가 생긴다?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눈이 오고요,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고요 하는 기상현상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대류현상. 그래서 이 대류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대류현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먼저 중간권 한번 볼까? 이쪽 대류권과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야? 중간권이야. 그래서 중간권도 한번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맞죠?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요. 대륙과 똑같이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층이고요. 그리고 얘도 역시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벌어져요. 위아래로 공기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에는 기상 현상이 없어요. 눈이나 비가 오는 일이 없습니다. 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수증기.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 없으니까 눈이나 비나 이런 게 올 수 있나?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간권은 대륙권과 매우 비슷하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 한번 보자. 성층권. 성층권은 중요한 키포인트가 just one 하나입니다. just one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이. 자, 성층권 한번 제가 볼까? 자, 성층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높아져요. 그럼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합니다.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한 층. 안정환 아니고요. 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얘는 대류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거. 오존층이 존재하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라는 거 하는 거. 요거 대가리 같은 쪽 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요거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권 한번 보자. 열권. 자, 열권은 거의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희박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밤낮의 기온 차이가 커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일교차가 크다. 얘는 일교차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것만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네버 지장이 없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페이지 67페이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권에는 뭐 오로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권은 유성이 관측된다. 이것도 한번 적을까? 여기는 오로라가 관측이 되고요. 여기는 중간권에는 유성이 관측되는 거, 유성. 별똥별이죠? 유성이 관측되는 거.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입안에서 오로라 본 적 있나? 네. 어디 여행 가서?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네가 봤던 게 진짜 오로라 맞을까? 네, 사실 한국식이에요. 나 선생님께서 집으로 여행을 갔어요. 북유럽이나 캐나다 가야지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관측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야, 캐나다, 니네 산불 엄청 많이 났다면서 지금 집도 타고 산도 타고 지금 마을도 타고 난리도 아니면서 캐나다가 지금 여기 산불이 너무 크게 번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걱정이야. 어떡하지? 그랬더니 트럼프가 걱정 마.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너 우리한테 돈 좀 내. 왜? 야, 니네 산불 나서 연기가 우리나라로 다 넘어오잖아. 그거 보상해. 하고 전화했어요. 야, 트럼프 정말 멋진 상황 아닙니까? 예. 보통 딴 나라는 야, 니네 괜찮아? 어떡하냐? 걱정된다. 빨리 어떻게 좀 잘해봐. 이렇게 위로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야, 돈 내. 야, 연기 우리나라 넘어왔잖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67페이지 밑에 학습 내용 체크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체크 지금 하시고요. 예, 응? 지금 이제 카피 해줘야 돼요. 예. 예진아 씨가. 자, 빨리 푸시고요. 자, 그거 푸신 다음에, 위쪽에 각 기권별로 특징이 있죠?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흐름은 우리가 다 잡았으니까 한 번만 여러분 읽어봅니다. 차근차근. Right now. 저는 그동안 책을 좀 카피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시험입니까? 형 어디 아파요? 아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 잠깐 보자. 온실 효과. 앉았다 일어서니까 갑자기 핑 도네요. 어지러워. 온실 효과. 자, 온실 효과야. 자, 일단 온실 효과의 큰 틀을 보게 되면 원래 지구의 기온은 크게 변하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밖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일정해요. 일정한데 우리가 그만큼 내뿜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대비 지구 복사 에너지 뿜어내는 양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밖으로 잘 내뿜지 못하는 거야. 그럼 지구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점점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바로 온실 효과라 불러요. 그럼 이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온실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구는 생명체 살 수 없게 돼요. 일교차 너무 커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춥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근데 대기가 있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요. 왜?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가둬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만 갖고 온실 효과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 거죠.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뭘까? 온실 기체가 발생한 거야. 온실 기체가. 그러니까 온실 기체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온실 기체고요. 온실 기체 대표 예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온실 기체고 자연정리 상태에 비해서 우리가 산업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기체가 많아졌고요. 이런 기체 때문에 온실 효과가 증대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와 온실 기체가 어떻게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해준 역할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요. 자, 요거 일단 기억하자. 자, 온실 기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킨다고. 반사시킨다? 그러면 반사된 것은 우주로 나갈까? 지구로 다시 되돌아올까?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게 키가 큰 사람은 여기 밑에 아래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밑에 쓰는 게 되게 쉬워 보이죠? 키 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다 쓰는 게 되게 힘듭니다. 왜 자꾸 웃지? 왜 웃는지 모르겠네. 좀 다리를 굽힐게요. 이게 키가 큰 사람은 이게 키 크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나대지 마시고요.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 지구에 여기에 대기가 있다 치자. 지구에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요게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밖으로 방출돼야 되는데 대기가 있으면 일부는 방출되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일부는 방출되고 일부는 어떻게 될까? 반사되어서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빠져가는 거에 비해서 일부는 빠져나고 일부는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게 되니까 이 에너지가 지구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깜깜한 밤이 되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 오지 않지만 아까 낮에 받았던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가 여기에 지구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밤이 되면 얼어 죽죠.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달이 있어, 달. 달은 해가 쨍쨍 빛 때는 막 1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 영하 막 150도까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가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는 다행히 그래도 누가 있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시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지구에 대기가 있고 지금 이제 온실기체까지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나 한번 보자.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가 있고, 자, 첫 번째 경우는 지구에 대기가 없다고 가정할 거야.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태양으로부터는 강력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버리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빠져나가.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낮에는 엄청 뜨거울 거야. 밖에는 어떨까? 깜깜한 밤에는 엄청 추워지겠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일교차가 대단히 크다. 일교차가 대단히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좀 낮을 겁니다. 지구에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근데 지금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뭐가 존재해? 대기층이 존재해요. 대기층이 존재합니다. 자, 대기층이 존재하는데 대기층이 존재하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여기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물론 태양 에너지의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일부가 이제 지구에 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데 일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일부는 다시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밖으로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층이 존재할 때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일교차가 적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도윤이? 예,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시라고 말했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때? 이 대기가 아니라 뭐도 존재해? 온실기체까지 존재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여기 지구가 존재하고요. 여기 대기가 존재하고요. 대기와 더불어서 뭘도 존재하는 거야? 온실기체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층과 더불어서 온실기체가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온실기체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일부는 반사돼요. 이렇게 우주로 빠져나가 버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거의 빠져나가지 못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빠져나가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시 반사돼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가 다시 빠져나가고 일부는 다시 되돌아오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대기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온실기체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아주 높아지는 이런 것이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실기체를 제외하고 복사 평형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들어오는 에너지와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균형을 맞춘 거야. 그리고 온도가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겠지.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 물컵을 준비했어요. 자, 물컵을 준비하고 온도계를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열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줄 거야. 시간이 지나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이렇게 시간이 있다 치자.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했겠죠? 처음에 온도가 25도셨어요. 26도, 27도, 28도, 29도, 30도, 30도, 30도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 5분까지는 계속 물컵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그렇죠? 이 물컵에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랑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온도가 지금 25, 26, 27 온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물컵 입장에서 봤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되는 에너지를 봤을 때 어느 쪽 에너지가 더 큰 거야? 흡수되는 것이 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봐봐. 온도가 어머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이 이야기는 흡수되는 에너지도 없고 방출되는 에너지도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겠지. 내가 열심히 전등 켜주고 있으니까 이때는 흡수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떨까? 같은 거야.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평형이라 불러요. 자, 평형이란 말을 한번 다시 써보자. 자, 평형이란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동적 평형이라 불러요. 동적 평형. 그러니까 정적 평형이 있고 동적 평형이 있는데 정적 평형은 멈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영이하고 나고 있는데 아영이 주머니 속에 10,000원이 있고 내 주머니 속에 10,000원이 있다 치자. 이게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 그럼 내 주머니 속에 10,000원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아영이 주머니 속에도 10,000원이 그냥 있겠지. 그렇죠? 이거 정적 평형이라 불러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영이한테 매일 만나서 500원을 주고요. 아영이도 나한테 500원을 주고 있어. 열심히 돈을 주고받고 있어. 근데 열심히 돈을 주고받지만 각각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액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동적 평형이라 불러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빠져나가지도 않아. 이건 정적 평형일 거야. 근데 얘는 열심히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얘는 에너지가 열심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동적 평형이야, 정적 평형이야? 동적 평형이야. 열심히 뭔가 하고는 있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면서 크기는 같기 때문에 외관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걸 동적 평형이라 부르고 우리가 지구의 기용과 관련된 평형을 복사 평형이라 불러요. 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인의 에너지 양과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그걸 복사 평형이라 불러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71페이지에 잠깐 봅니다. 71페이지. 자, 71페이지에 복사 평형 실험하기 문제가 있고요. 거기 탐구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3문제밖에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풀어 보시고요. 저는 그동안 예진이 시험 좀 갖다 줄게요. 아니, 거기 푸는 거 아닌데? 답이 달려있어요? 답 무시하고 푸세요? 답이 달려있어요. 교사님이라서 답이 달려있어요. 무시하세요? 네. 부럽긴 아영현이 71페이지 푸는 겁니다. 예. 예, 도윤이도 지금 헤매고 있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 71페이지 푼다, 71페이지. 참 잘했어요. 예. 손에 도장 찍어줄까? 참 잘했다고? 예, 뭐라고요? 그럼 커피지, 그럼 뭡니까, 그러면? 나대지 마시고요. 자, 다 푸셨나요? 줄이 다 풀었어요? 줄이 다 풀었나? 수연, 다 풀었어요? 네. 자, 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푼 친구도 있네. 준이 다 풀었고. 다 풀었네? 3번 나오지 안 풀었네? 태영이, 준비됐나요? 오, 역시 떡잎 유치원 출시라 그런지. 명문 유치원이죠? 떡잎 유치원. 어디에 나오는 유치원이죠, 그게? 그렇죠. 짱구에 나오는 정말 명문 유치원입니다. 그렇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치원인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장마철인데
그 비가 많이 오죠. 그 짱구가 여러분 저는 짱구가 제가 처음으로 짱구라는 그 캐릭터를 안 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캐릭터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그 전에도 짱구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짱구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 아저씨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걔는. 근데 짱구와 빨래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짱구하고 빨래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지? 짱구와 빨래는? 예, 짱구와 빨래는 좀 달라요. 예. 빨래. 그렇죠. 전 달라요. 아니요. 짱구하고 빨래는 달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뜬 것이 뭔 소리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빨래는 말릴 수가 있는데, 짱구는 못 말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는 우리가 건조기에서 말릴 수 있지만, 짱구는 절대로 말릴 수가 없다. 걔는 그냥, 짱구는 그냥 젖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예. 짱구는 못 말릴 것 같아요. 건조기에, 모르겠어요. 건조기에서는 말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집에서 한번 말려 오시죠, 짱구를. 그렇죠. 예. 짱구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건조기에서도 안 돼요. 자, 1번부터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1번 다 부르겠습니다. 자, 1번에 XO. 나대지 마시고요. 2번에 2번. 3번에 기역 티귿. 예. 어렵지 않죠? 예, 비록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요. 우리 페이지 69쪽 잠깐 보자. 69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하이라이트 된 것 한번 보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많아져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로 불러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온실기체 양이 많아진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비슷하게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현실감이 없겠지만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나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나도 수연이 같은 나이가 있었어요.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는 선풍기 집에 별로 없었고요. 그냥 부채 정도만 있었고 에어컨이 없었어요. 정말 에어컨은 제가 한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우리 동네에서 에어컨 있는 곳을 처음 봤어요. 그때 에어컨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에어컨 달아놓으면 앞에 실외기가 있잖아. 그치? 그 실외기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어요. 야, 저기 약국 앞에 가면 선풍기가 있어. 더우면 그 선풍기 앞에 서 있으면 돼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해서 더운 여름철에 그 실외기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 이상하다. 선풍기인데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이상해. 막 계속 이랬거든요. 그때 몰랐으니까. 에어컨 존재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30도가 올라가면 난리가 났었어요. 덥다고. 이렇게 사람 더운데 어떻게 사냐 그랬어요. 30도가 올라가면. 지금은 33도, 34도 우습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렇게 덥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70페이지인데 자, 이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지구온난화 영향, 요거 뭐 제가 설명해 줄 필요 없이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지금 시간 1분 정도 들 테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야. 그거 자체가 약간 거울처럼 뭔가를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수연이 RIP. 나대지 마시고요. 자, 다 읽어보셨죠? 자, 여기서 제가 좀 심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바다가 있다 치자, 바다가. 자, 바다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 여기 빙하가 있다 치자. 빙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바다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공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럼 온실효과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그쵸? 무엇 때문에? CO2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바닷물 속에는 약간의 CO2가 녹아 있어요. 기체가 용해되어 있다고.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찬물의 잔로가 뜨거운 물의 잔로가 기체는. 그럼 콜라를 뜨뜻하게 뒤펴 먹어야 되나? 차가운 물의 잔로죠. 그쵸? 유닛 틀렸습니다. 이거 편집 안 하겠습니다. 예. 찬물의 기체가 더 잘 녹아요. 근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니까 여기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CO2, 기체 용해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용해도가 감소해요. 많이 녹이지 못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남는 기체가 될까? 뽀록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겠지? 그러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어떻게 될까? 더 높아지겠지? 그럼 이게 더 높아지면 기온이 더 올라가지? 그럼 기체는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빠져나가지? 계속 악순환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에 누구 타고 있겠죠? 뽀로로가 빙하 타고 왔나? 아, 그 둘리예요? 여기 둘리가 있어요. 빙하 타고 왔어요. 예, 둘리가 왔는데, 자, 여기 빙하가 있는데 빙하 해준 역할 한번 보자. 이 빙하가 얼음이잖아. 이게 거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반사되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빙하 역할이야. 근데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빙하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반사율이 어떻게 될까? 저하된단 말이야.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게 돼요. 반사시키지 않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 흡수하게 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은 더 업 올라간다는 얘기야. 악순환 되는 거죠. 근데 지구 전체에 거울을 펼치면은 지구가 시원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를 전체로 그 거울로 덮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주 공간에다가 거울을 설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우주로 반사시켜 버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단순히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줄여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춘다, 좀 차갑게 시킨다라고 하는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줄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섣불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이 바로 수연이가 말한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학자는 아마 수연이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70페이지 학습 내용 체크해 있죠? 이거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어차피 태양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수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걸 제가 태양의 수명을 말하면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 우리는 무조건 멸종입니다. 우리는 죽는데 그걸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충격받아서 공부를 안 할까봐 제가 태양이 언제 수명을 다하는지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안 남았네요. 나대지 마시고요. 참고로 태양의 수명은 총 100억 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태양의 나이는 한 50억 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멈출 거고요. 태양이 멈추면 우리 지구도 멸망입니다. 무섭죠? 안 무서워요? 그런가요? 자,
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답. 자, 학습 내용 체크. 1번에 온실효과, 2번에 이산화탄소, 3번에 지구온난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자, 대기 중에 물 한번 보자. 자, 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보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고, 요 공기는 수증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수증기와 또 물의 형태.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뭐 눈이 내리고 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줄까? 여기다가. 대기 중에 물. 대기 중에 물인데 이 공기 중에 있는 물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체가 액체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액체가 기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물은 물 그 자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기체가 액체되는 현상을 뭐라 부를까? 액화. 근데 이게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것을 액화라 부르는데 과학적으로는 액화라 부르는데 특히 이 대기 중에서 일어날 때는 액화란 말 대신에 응결이라는 단어 써요. 응결이라는 단어 쓰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 부를까? 기화인데 요 기화 맞아요. 기화 맞는데 우리가 대기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거를 증발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기화 현상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 증발과 끓음이 있어요. 근데 기화 그러면 끓음까지 포함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그 물이 끓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발자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기억하자. 하나는 응결 앤드 증발. 그래서 두 가지 일이 같이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수증기로 존재하는데 대기 중에 수증기로 존재할 때 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죠? 얘도 역시 눈에 안 보이고요. 그렇죠? 얘는 눈에 보인단 말이야. 얘는 그냥 물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냥 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죠. 물이라든가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고 얘도 역시 물이나 얼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이 증발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빨래를 말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증발 현상인데 복수 한번 해봅시다. 요 복수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이런 증발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될까? 온도가 어때야 돼?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바람이 강해야 되는 거고요. 또 습도가 낮아야 돼요. 습도가 낮다는 얘기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없어야 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원래 있던 수증기들이 야 우리가 벌써 자리 차지했어. 너 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야 돼요. 또 그렇죠. 표면적이 어때야 돼? 표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 빨래를 둘둘둘 말아서 말리는 것보다 어때? 빨래를 촥 펴서 말리면 더 잘 말하는 이유가 바로 표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도 못 말리는 게 있어요. 누구야? 짱구는 못 말립니다. 그렇죠? 빨리만 말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